분초사회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에 있는 첫 번째 원칙이다. 당연한 언명이지만 우리의 시간관념에 경종을 울린다. 이제 이런 1분 단위의 시간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다. 부서회의가 5시에 끝나니까 줌 미팅은 5시 17분에 개시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약속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한 20-30분 정도는 늦어도 양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즘 20-30분을 아무 기약 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코리안 타임은 사라진 지 오래고 삶을 운용하는 시간의 단위가 분 단위로 쪼개지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950년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하고 덜 자고 심지어 도시인들은 20년 전보다 걸음을 10% 더 빠르게 걷게 됐다고 한다.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TV를 보면서 잡지책을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있는가? 16부작 인기 드라마를 차분히 정주행하지 않고 유튜브의 요약 영상을 찾아본 후 그 드라마를 본 것처럼 동료들의 대화에 낀 적은 없는가? 지하철을 탈 때도 환승통로나 출구와 가까운 차량 위치에 미리 가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변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게 됐다는 것이다. 극도로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하며 사용 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처럼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사회의 경향성을 구성원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 분초사회라고 명명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우리는 언제나 바빴지만 2024년에 새삼스럽게 시간을 트렌드로, 그것도 책의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1분 1초가 귀해진 분초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시간이 중요해진 원인은 무엇이며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빨리빨리 살펴보자. 분초 사회의 여러 모습. 지하철 최단 거리인 24번 코스로 가야 하니까 3번에서 내려야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고 환승하러 뛰어가면 바로 15분 도착하는 지하철 탈 수 있으니까 운동화 끈을 단디 매야겠지? 딱히 정해진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 개그우먼 강유미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기 영상에 등장하는 대사다. MBTI 유형 중 계획형인 ESTJ가 분 단위로 자신의 이동 경로와 활동 계획을 세워두는 특성을 부각한 이 영상은 11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모든 사람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J형, 즉 판단형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모습에 공감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일상의 몇 장면들을 살펴보자. 가성비보다 시성비. 현대인에게 중요한 자원은 돈과 시간인데 과거에는 돈이 시간보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돈과 시간이 동등하게, 어쩌면 시간이 돈보다 더 소중해지면서 돈을 쓰더라도 내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처럼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역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전에는 최저가로 구매하려고 엄청나게 검색했어요. 왠지 모르게 최저가를 사야만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트렌드 코리아 팀 집단 면접 소비자 발화 중.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탐색하는 일은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발품을 팔아 절약해 얻는 효용보다 그 시간을 절약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효용이 더 크다면 최저가 탐색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즘엔 발품을 포기하고 확보한 자투리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의미하는 가성비만큼이나 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 즉 시성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시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서비스에 지갑을 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중고 상품 거래뿐 아니라 이색 알바 자리가 거래 아이템으로 자주 올라오고 있다. 동네 유명 맛집 줄서기, 자녀 등하교 라이딩, 강아지 산책시켜주기 등 시간을 아껴주는 대행 업무다. 다급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자투리 시간에 부업을 하려는 욕구도 늘어나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요즘 젊은 세대 직장인은 직주 근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었기에 일단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내 집을 마련하고 1시간 이상의 출근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집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를 줄여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 보수, 평판,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회사의 위치를 따지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진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의 존속 문제도 사실은 변화된 시간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팬데믹 때 시행됐던 재택근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 및 직장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회의, 회식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줬다. 단순한 시간의 절약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상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 타인이 정해준 삶의 흐름이 아닌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시간의 초개인화 사회가 도래했다. 서로 다른 스케줄로 일하고 먹고 생활하는 개인이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회사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나눠 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각나는 시간 단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반반 반차를 쓰고 나왔어요. 분초 사회의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을 조각내 철저하게 모듈화한다. 시간 단위를 조밀하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반차를 넘어 반반차, 반반반차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보통 하루를 통으로 또는 반으로 나눠 쓰는 연차를 아예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근무 중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병원을 다녀오는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휴무를 유연하게 사용한다. 혹은 아예 짬 PT, 틈새 PT, 세미 PT 등 점심시간에 30분에서 50분가량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간을 촘촘한 모듈로 구성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단위는 사고를 결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가 쪼개진다는 것은 시간을 그만큼 세밀하고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자시, 축시, 인시. 과거의 시간은 2시간 단위였다. 사회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계절에 맞춰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의 단위였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돼 경제가 공업화, 서비스화되고 자동차와 철도의 등장으로 이동의 속도가 빨라지며 시계가 발명돼 시간 개념이 정확해지면서 사람들은 분초 단위로 시간을 셀 수 있게 됐다. 급여를 흔히 월급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시급이 얼마 하는 식의 표현을 더 자주 쓴다. 시급 개념은 자연스럽게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고 딱히 바쁜 일이 없어도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서로 시간이 없다 보니
약속 시간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모임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다음에는 언제 만날지 약속 날짜를 맞추는 풍경이 흔하다. 이에 여러 사람의 일정 조율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비즈니스 일정 조율 서비스, 되는 시간은 개인 간 미팅 일정을 조율하는 무료 서비스부터 예약 페이지와 캘린더 연결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기업용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출시 2년 만에 기업 고객 1,400개사와 개인 고객 22,000명을 달성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초 사회의 도래가 단순히 시간의 양적 흐름만 단축시킨 것은 아니다. 시간의 질도 중요해지며 시간 사용의 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시간의 단위를 쪼개면 숨겨져 있던 사각지대를 확보하게 된다. 시간 사용의 틈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통에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 그리고 모래순으로 채울 때 모래가 돌과 자갈 사이의 공간을 찾아 통을 촘촘히 메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큰 시간과 작은 시간이 공존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여러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시간의 저글링으로 이어진다. 시간의 저글링. 식사하기, 화장하기, 게임하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깜빡 졸기. 반자율주행이라고 일컫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자동차에 장착되고 나서 운전자들이 하고 있는 딴짓이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캐딜락 슈퍼크루즈 사용자의 53%,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용자의 42%가 반자율주행 모드를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운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슈퍼크루즈 사용자의 약 절반과 오토파일럿 사용자의 42%가 반자율주행 모드 중 딴짓을 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긴다. 요즘 사람들은 진득하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못한다. 반자율주행 자동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면 계속 경고가 뜨고 주행 모드가 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전대에 마치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센서를 속이는 보조기구까지 구매해가며 딴짓을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이 이 정도라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듣는 책, 오디오북이다. 오디오북은 대체로 운전이나 가사일 등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매체라서 멀티태스킹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여러 개의 탭을 열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이에 스마트폰들도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5는 한 화면에 최대 3개의 창을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선보였다. 사용자는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이 있는 책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2개의 브라우저를 보면서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PC와 같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태스크바 기능은 최근 사용한 앱 4개를 포함해 최대 12개의 앱을 화면 하단 바에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하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앱 간 전환, 관리,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두괄식 사회, 결론부터 미리 보기. 시간 개념이 달라지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예전 같지 않다. 일단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 한다. 예전에는 영화나 책을 리뷰하면서 스포 금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스포란 스포일러의 준말로서 결론을 미리 알게 해 김이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콘텐츠 소비에서 하나의 금기로 여겨졌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스포 포함 혹은 결말 포함을 명시한 요약본 영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많게는 줄거리의 80% 이상을 소개하거나 결말까지 알려줘 그 자체로 완결된 콘텐츠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요약본 영상이 본편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있는 몰아보기 영상 한 편은 OTT 한 달 이용자 수와 어깨를 견줄 만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 넷플릭스의
2023년 1월 월간 순방문자 수는 1258만 명이었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몰아보기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81만 회였다. 요약 영상 하나를 본 사람들의 수가 넷플릭스 한 달 이용자보다 120만 명 더 많았다는 의미다. 더 빨리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 넷플릭스는 2019년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0.5배, 0.75배, 1배, 1.25배, 1.5배의 속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0초 앞으로, 10초 뒤로도 돌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재생 속도를 조절하며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LG U+가 자사 IPTV 가입자 중 VOD를 시청한 고객을 조사한 결과 영화나 드라마를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보는 고객의 비율이 39%에 달했다. 10명 중 4명은 몇 배속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9%는 무려 2배속이 넘는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했다. 빨리 돌려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자막 덕분이다. 인물의 감정이나 영상 언어를 건너뛰고 대사만 봐도 줄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내물 해외물 가릴 것 없이 자막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에는 극장에 걸리는 한국 영화들도 자막을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 7월 개봉한 영화 밀수를 시작으로 한글 자막이 나오는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밝혔다. 분초 사회가 불러온 영화 관람 행태의 변화다.